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CPI 결과를 해석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른 이번 조정.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지지난주에는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했었지만 지난주에는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 연준 블러드 총재가 이 금리에 대해서 낮은 쪽이 5%고 높으면 7%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을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거의 조정이 없었고요. S&P가 0.7% 정도, 나스닥이 1.6% 정도, 그리고 중소형주가 1.9% 정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폭은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 지수들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지금 다우존스가 가장 강합니다. 상방향이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지수 자체는 상당히 탄력이 있게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S&P 500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차트가 볼린저 밴드 상으로서 아직 위쪽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도 연말까지 4,300을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W자를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폭 자체는 좀 더딥니다. 결국 이 금리의 상승 속도라든지 금리 수준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서의 적정 가치로서 구해봤었을 때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을 놓고 봤었을 때의 매력도를 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 S&P 500은 8.5% 정도, 나스닥은 한 15.2% 정도의 매력도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이 기술적인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상승 매력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 장단기 금리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본부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네, 자, 사실 이 숫자가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10년 마이너스 2년이 마이너스이지만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뭐 확연하게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이 마이너스 0.7이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0.5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 과거 4차례 모두 경기 침체가 곧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평균값을 구해보면은 약 한 17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아마도 조금 더 지연이 돼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과거에 보시면은 짧은 기간으로 보면 9개월, 10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긴 기간으로 보면은 31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은행권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펀더멘털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한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숫자는 계속해서 대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12%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은행권이 여전히 이 개인들의 펀더멘털이나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좋게 보고 있어서 대출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예대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예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7%포인트 이상 올라왔지만 전 고점이었던 77%하고는 거리가 제법 있죠. 뭐 거의 10%포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년 정도는 계속 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금리 수준보다는 대출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로 바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2024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여기서 반론을 해보자면은 네. 금요일 발표됐던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8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미 지금 지표는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네. 당장 경기 침체를 크게 우려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자 맞습니다. 지금 OECD 선행지수를 보고 있으면은 여전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개별적인 국가별로 보면은요, 어느 정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살짝 이제 바닥을 다져가려는 모습이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이것을 좀 선행하는 것이 또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바라는 것은 이미 시장은 이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서 시장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1년 내내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 숫자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입니다. 올해 내내 유동성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M1 증가율이나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M2 증가율이 1.7%까지 폭락을 했어요. 가장 높았던 때가 뭐 24%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숫자가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은 더 이상 M2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금이라든지 모든 흐름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숫자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 유동성 부분도 그렇고 조금 기대를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뭐 주가는 기승전 뭐 기업들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 보면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실적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네, 경기가 둔화될 것만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좀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올 한 해의 숫자가 매출 증가율이 10%가 넘게 나왔고요. 순이익 증가율이 5%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출 증가율이 7%대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을 때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순이익 증가율이 9%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을 때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진은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내년을 봤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시면 매출 증가율이 3%고 이익 증가율이 6%입니다.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는 되고 있으나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70% 수준으로 깎이는 것,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데 마진이 확대된다. 이건 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익 증가율은 0% 내지 또 마이너스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금리가 5%로 가고요.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5%다, 내년에. 그렇게 했었을 때 내년의 적정 가치는 S&P 500이 3,600밖에 되지 않고 나스닥은 1,200입니다. 그렇지만 전 저점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에요. 또 좀 안 좋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 이익 증가율이 전혀 없다. 이익이 안 늘어난다. 아까 보시면은 6% 늘어나는데 그걸 반영을 하고 봤었을 때는 약 S&P 500은 마이너스 5%, 나스닥은 마이너스 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특히 그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S&P 500의 상승 여력은 15%,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18%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예상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하락을 했고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셨고 업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뭐 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적기, 또 반도체 업종에 투자를 늘릴 적기라고 보신다고요?
네, 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업종이나 종목 선별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크로는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투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과 이 이익의 전망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전자상 거래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보면은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 아마존 같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전자상 거래의 성장률은 연간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환경 아래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ETF로서는 iBuy, iPay, 온린 이런 ETF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이 iPay라는 ETF가 있습니다. 자, 이 ETF의 적절한 이 매력도를 보면은요. 지금 상승여력이 80%나 된다고 나오고 있고 예상 ROE가 18%, PBR이 1.8배입니다. 아마도 이 미국의 전자결제 및 전자상 거래 비중 확대할 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ETF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지금 올해는 안 좋아 보입니다만 4,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결국 우리는 이제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3G 관련된, 죄송합니다. 5G 관련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나오고요. 여기 또 나와 있지만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올라옵니다만 상대적인 매력도로 보면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뭐 파운드리라든지 장비 쪽 그리고 5G 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상당히 높게 보신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신흥국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지금 한국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를 좋게 보고 있고 일정 부분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만도 좋아 보이고 중국도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뽑아보면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종목이 한 5개 정도로 뽑아왔는데요. 가장 상승력이 높은 종목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가시화되는 가운데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